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볼 내용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뭐 AI 최신 동향 분석글도 있었고 또 실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담긴 노트도 있었고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이 강력한 AI 도구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써서 특히 책 쓰기 같은 복잡한 창작 과정 있잖아요. 이걸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개별 AI 도구들을 마치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드림팀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팀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팀을 지휘하는 거죠. 재밌겠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와, AI 진짜 대단하다. 이런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막 느껴지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는 너무 많고 작업은 뭔가 산만해지고 이런 고민도 솔직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이 도구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 도구는 저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상반된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그 전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AI 도구가 드림팀 안에서 딱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고요. 당신이라는 디렉터가 이 팀원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휘 전략,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창작 여정, 이걸 함께할 AI 드림팀, 멤버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만나보죠. 단신 자료에서도 특히 그 언어 생성 AI, 여기에 주목하신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 팀원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아이디어 파트너.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우드 같은 이런 대화형 AI 언어 모델들이죠. 저는 이 치고들을 지치지 않는 브레인스토머다 아니면 내 생각의 거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이디어 구상부터 목차 짜기, 초고 쓰기, 문장 다듬기까지 언어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보내주신 노트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 막막하다 이런 얘기 있으셨잖아요. 바로 그럴 때 제일 먼저 찾게 될 팀원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 파트너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죠. 근데 그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냐? 이건 전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달렸어요.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그 AI 활용의 어려움 다룬 글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애매하게 질문 던지면요. 애매한 답만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책 주제 추천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저는 10년차 5호 전문가인데요. 5호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실용적인 안내서를 쓰고 싶거든요. 타겟 독자 특징이랑 제가 가진 강점을 고려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책 컨셉 5가지 정도 구체적인 목차 예시랑 같이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건 결과물의 깊이나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엄청 크죠. 마치 되게 유능한 팀원한테 업무 지시 내리듯이요. 명확한 목표, 충분한 맥락 정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딱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디렉팅 능력, 이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명확한 디렉션. 그게 AI 파트너의 역량을 확 끌어올리는군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파트너랑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써준 글 조각 같은 게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내주신 노트에도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팀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바로 프로젝트 허브입니다. 노션이나 워크플로이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인데요. 얘들은 그냥 메모 앱이 아니에요. 드림팀의 모든 활동, 모든 정보가 여기에다 모이고 관리되는 중앙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죠. 책 쓰기 같은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아이디어, 방대한 리서치 자료, 여러 번 고쳐 쓴 원고들, 수정 피드백, 심지어 나중에 마케팅 교획까지 관리해야 할 정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허브가 없으면 정보는 다 파편처럼 흩어지고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거나 심지어 작업 내용이 사라지는 그런 혼란을 겪기 쉬워요. 프로젝트 허브는 이런 혼돈 속에서 당신의 그 소중한 창작 에너지를 지켜주는 일종의 정보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정보의 요새라, 와, 뭔가 든든한 느낌인데요.
근데요, 이런 허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일이 되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노션 같은 툴 강력한 건 알겠는데 처음 배울 때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글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막 시스템 관리하다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세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막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노션을 예로 들면요. 복잡한 기능은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책 프로젝트 전체를 위한 메인 페이지 딱 하나 만듭니다. 둘째, 그 페이지 안에다가 각 챕터나 꼭지를 나타내는 목록,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셋째, 각 챕터 페이지 안에다가 관련된 모든 것들 있죠. 아이디어 메모, 챗GPT 대화 기록, 초고 이미지 같은 거요. 그냥 거기다 다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각 챕터의 진행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상 중, 초고 완료, 수정 중 이렇게 표시만 해줘도요.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허브가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작업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완벽함보다는 당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한번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정보 찾고 버전 관리하고 이런 데 드는 시간을 확 줄여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창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험 자체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 되게 안심이 되네요. 기본적인 구조만 갖추고 시작해도 된다니 훨씬 좀 쉽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3번째 팀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 자료 중에 보면 시각 자료의 중요성 언급한 마케팅 관련 메모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책임질 팀원입니다. 비주얼 디자이너죠. 뭐 캔바나 달이, 미저니 같은 도구들인데요. 책 표지라든지 소셜미디어 홍보물, 본문에 들어가는 사파 같은 거. 시각적인 모든 걸 담당하는 디지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만큼이나 첫인상도 중요하니까요. 이 팀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비주얼 팀은요, 보통 2단계로 나눠서 작업할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AI 이미지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얻기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2단계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콘셉트 아티스트 역할을 하는 달리나 미드저니한테 당신 책이 담고 있는 추상적인 메시지나 분위기를 텍스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래 도시의 고독함을 느끼는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물 하나를 딱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시안을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시안 중에서 방향성이 좀 잡혔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레이아웃 편집자 역할을 하는 캔바 같은 툴을 활용하는 거죠. 앞에서 생성된 이미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가져와서요. 캔바가 제공하는 수많은 전문가 수준의 템플릿, 폰트,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결과물, 예를 들면 책 표지나 카드 뉴스 같은 걸 완성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배치하고 색감을 조절하고 필요한 로고나 아이콘 같은 거 추가하는 그런 편집 작업은 여기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추상적인 아이디어 생성과 구체적인 편집 및 디자인 작업을 분리하면요. 디자인 비전공자도 훨씬 수월하게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AI가 툭 던져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검증된 디자인 툴 안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니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디자인 작업이 AI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여전히 전문가의 깊이와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그 문턱은 확실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아이디어 생성 단계랑 편집 단계를 분리하는 2단계 접근법? 이거 아주 실용적인 팁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드림팀 멤버들이 실제로 같이 일하는 모습, 협업하는 모습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이 책의 특정 부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프로젝트 허브인 노션을 열어서 해당 챕터 페이지를 엽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잠깐 음성 메모로 남겨뒀었는데 그걸 텍스트로 변환해서 붙여 넣어요. 이 메모랑 챕터 주제를 아이디어 파트너인 챗 GPT에게 주면서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갖춘 500자 내외 초고를 써줘. 어조는 친근하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챗 GPT가 제안한 초고를 다시 노션 페이지에 복사해 와서 이제 당신의 경험과 고유한 목소리를 더해서 직접 수정하고 살을 비칩니다. 그렇죠. 글을 다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주얼 디자이너인 달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책 쓰기 과정을 아이디어 구상, 자료 조사, 초고 작성, 수정, 편집의 5단계로 나누어 보여주는 심플한 인포그래픽 스타일 도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요.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 중에 가장 적절한 걸 골라서 노션 페이지에 딱 삽입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게 단순히 여러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AI 팀원들이 프로젝트 허브라는 이 중심축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업하는 모습이죠. 아이디어 파트너가 언어적인 초석을 다져주고 비주얼 디자이너가 시각적인 요소를 더해주고 그리고 당신이라는 디렉터는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의 기록과 결과물이 노션이라는 허브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제든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작업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자료에서 언급됐던 그 작업 과정의 파편화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팀을 운용하는 느낌? 그게 확실히 드네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특히 당신의 자료 분석을 통해 나온 핵심 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를 그냥 기술, 도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디어 구상, 정보 관리, 시각화 같은 역할을 가진 팀원으로 한번 인식해 보세요.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기술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당신의 지휘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팀원을 호출하세요. 아이디어가 막힐 땐 아이디어 파트너를, 정보 정리가 필요할 땐 프로젝트 허브를, 시각적인 임팩트가 필요할 땐 비주얼 디자이너를 찾는 거죠. 당신이 바로 이 팀의 총 감독이니까요. 셋째, 여러 도구를 막 넘나들더라도 모든 정보와 결과물은 반드시 프로젝트 허브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이게 혼돈에 맞고 프로젝트 전체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의 고민들,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함에 압도당하거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잇는 대신에요. 이 강력한 AI 팀을 당신의 의도대로 지휘하면서 창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AI 드림팀 모델은요, 그냥 책 쓰기에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책 쓰기 말고도 복잡한 보고서를 쓴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지적 생산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아이디어 파트너, 언어 논리 담당, 프로젝트 헙, 구조 관리 담당, 비주얼 디자이너, 시각화 담당 이런 역할 분담과 협업 방식은요. 이런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기획 활동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꽤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도구의 기능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복잡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당신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이 드림팀 원리를 응용해서 생산성과 창의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도구들을 아이디어 파트너, 프로젝트 허브, 비주얼 디자이너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드림팀으로 보고요. 당신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와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한 핵심 역할들 있잖아요. 아이디어 구상과 언어 처리, 프로젝트 관리와 정보 통합, 그리고 시각자료 생성. 이거 말고 당신의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드림팀에 혹시 어떤 전문가가 더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글이 특정 분야의 최신 정보를 다룬다면 생성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검증해줄 AI 팩트체커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방대한 학술 논문이나 법률 문서를 분석해야 한다면 해당 분야 전문 리서치 조수 AI가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독자에게 전달되는 감성적인 톤을 일관되게 조율해줄
그런 스타일 가이드 AI 같은 역할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당신만의 고유한 창작 목표를 위해서 현재 구성된 이 드림팀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는 무엇일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AI 팀원을 추가로 영입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당신의 AI 활용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창작물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다음 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